건물주 위에 배당주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직장을 다니면서 배당주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배당주의 성격도 고배당주부터 배당성장주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취향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조금은 귀찮을 수 있는 작은 세금들의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세금 이슈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한 짠티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배당주에 투자할 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때는 이미 배당세 15%를 제외하고 받지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종합금융과세 대상자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천만 원이란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직장인분들은 이미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알아두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배당금이 세전 2천만 원을 넘을 때 종합소득세 구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2025년 종합소득 가세표를 보게 되면 사회초년생을 제외한 어느 정도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소득 구간에 해당될 겁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5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24%의 세율이 그리고 576만 원의 누진 공제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소득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35% 세율과 그리고 1,544만 원의 누진 공제금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득이 7,800만 원이고 배당으로 3천만 원을 받아서 총 소득이 1억 800만 원이 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소득은 동일하게 7,800만 원이지만 배당은 3,100만 원으로 총 소득이 1억 900만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 차이로 결정세액 구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는 결정세액이 8,800만 원으로 24%가 B는 8,900만 원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한 두 사람의 세금 차이는 35만 원이 됩니다. 즉 배당이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35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3만 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의 결과겠죠. 그렇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파이어족이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얼마의 배당까지 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을까요?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미 15%의 배당세를 제외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세금이 같아지는 8,4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보료는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신다면 세전 금액으로 받는 배당금이 8,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꾸준히 우리는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SCHD로 8,4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2024년 배당률 3.5% 기준 약 24억 원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제피나 제큐 같은 고배당 커버드콜 같은 경우 약 8% 배당률로 계산해도 10.5억 원이 필요하는데요. 일반인이 SCHD에 24억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 괴리감이 조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 걱정보다는 그냥 열심히 우량주를 열심히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 35% 세율 구간이 최대치인 1억 5천만 원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종합소득세만 2,706만 원 한 달에 약 225만 원 정도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매월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1,062만 원인데요.
여기서 종합금융과세 22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837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과세 금액이 조금 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세금을 내더라도 1억 5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겠죠. 다음은 건강보험료, 건보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보험료는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종합금융과세와는 다르게 배당금 전체에 대해서 약 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천만 원일 때는 건보료가 0원이지만 배당금이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1,001만 원의 전체에 대해서 8%, 약 8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추가되는 거죠. 결국 배당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미 냈던 배당세 15%와 건보료 8%가 더해져서 약 23%의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계좌나 IS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2025년 이전에는 절세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15% 배당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IS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만 원을 제외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기 후 발생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1,5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의 저율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25만 원 셈인데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5만 원은 연금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돌려받고 부족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면서 배당을 받는 전략이죠. 또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우선 인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억 원 중 6천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고 4천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4천만 원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6천만 원을 인출할 경우 연금의 저율과세를 받거나 기타 소득세 16.5%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하다 보니까요. 남은 자산들은 또다시 복리로 불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연금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입니다. 한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또 다른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을 각각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남은 돈은 일반 계좌에서 굴려간다면 금융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이 혜택은 2배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최근 김미애 의원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 내용만 보면 마치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법이 통과된 내용이 아니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요. 통과되거나 부결이 되면 제가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투자자분들은 배당주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먼저 투자한 이후에 SCHD와 같은 배당주로 갈아타게 되면 훨씬 더 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해도 미국 일반 계좌처럼 22%의 양도세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왜 QQQ와 같이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또 다른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절세계좌에서 SCHD와 같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SCH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VOO는 코덱스 S&P 500, QQQ는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종목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어떤 상품을 좋을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다 비교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간단한 세금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세금 문제는 공부를 하면서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에 영상 제작하는 보람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